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잘못은 했지만 정치 공세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죠.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역시 공수처 수사를 본 뒤 판단하겠다고 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밝힌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한 고집불통 대통령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과연 총선으로 드러난 환한 민심을 다독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츠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4년 올해 영주시의 일자리 사업이 궁금한데요. 영주시 일자리 경제과 최대열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예, 자,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자. 그래서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에 대한 편리성, 접근성을 향상시키자. 평소에도 누누이 주장을 해 오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7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안이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설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말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일단 국회에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국회의원 한 4단계가 됩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되면 법률안 발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4단계를 밟게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관련 상임위원회 그 밑에 소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소위원회. 예, 그리고 그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그 체계 자구심사를 하죠. 예. 그다음 본회의, 국회 전체회의를 그렇게 되는데요. 국회에서는 이제 철저히 지켜지는 이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인 소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밑에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흔히 듣는 뭐 문체부, 문체위, 각각 상임위원회 많잖아요. 법사위도 그렇죠. 있고. 예, 예. 또 뭐가 있죠? 우리 많이 얘기 기획재정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국토위도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그게 이제 상임위인데. 그렇습니다. 그 아래 소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회의원 또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소위원회인데요. 예.
그 소위원회에서 전원일치가 아니면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전원일치가 돼야 돼요? 만장일치로 찬성돼야 만장일치? 됩니다. 한 명이라도 틀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됐다는 건 그 당론이 어느 정도 다 그 각 여야 당이 합의가 다 됐다는 거죠. 합의가 됐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만 통과하면 그 위에 이제 상임위 통과되겠고 법사위도 당연히 뭐 통과가 그렇죠. 되겠고. 거의 본회의도 이제, 뭐 다 예, 되겠군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거의 대다수의 예입니다. 일반 법안. 그렇죠. 이제 입법할 때는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의원들이 물론 있을 것이고 뭐 관련 이제 법안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배석을 합니다.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석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도 배석하고 예.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행정부처의 차관급이 배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정부나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시하면은 사실상 통과가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요 소위원회에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국회 비서관 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율을 하는데 정부 측에서 이건 좀 곤란하다든지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유보적으로 나오거나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또 의원들도 그럼 다음에 심사하자고 넘겨버립니다. 그럼 사실상 물건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한 몇 년 전이죠? 그 국회에서. 2017년 정도. 얼마 안 됐네요. 그래도 한 7년 전? 그렇습니다. 그때 뭐 어떤 상임위에 계셨어요? 저는 그때 안동의 김강림 의원 시절인데요. 저도 기획재정위원회에 비서관 생각했었죠. 예. 김강림 의원실의 그 비서관으로. 아니요. 김강림 의원실도 전 다른 의원 비서관으로 있었죠. 다른 의원 비서관으로 있었고. 그렇습니다. 기재위. 기재위 그 소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봤다. 예. 그러면 보통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회의 생각 혹시 나세요? 납니다. 잘 납니다. 국회의원이 대략 한 몇 명쯤 들어오죠? 그 소위에? 한 7, 8명. 7, 8명 들어오고 그럼 정부 관계자도 정부 관계자도 한두 명 들어오고. 한두 명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뭐 아까 뭐라 그랬죠? 법원 관계자. 법원 관련될 때 들어오는 거고. 그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국회에 속한 이제 그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들어와서 뭐 또 얘기도 하고 이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재위 같은 소위 같은 경우는 한 10명 남짓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조그마한 방에서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만장일치 하면은 이제 법안이 이제 상임위로 올라가 표결 붙여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덜렁 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러면 야당 의원이라든지 그 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설득을 잘해서 그냥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이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빅딜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너네 정부 부처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럼 대신에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이걸 좀 도와줘 이렇게 이제 그 물밑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다 물밑이 있습니다. 다 주고받고. 그래서 공짜는 없는데. 이런 게 소통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국회의원의 역량이 나타나는데요. 지방법원 승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요. 그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걸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관련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7일 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예.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세종시의 세종지방법원을 그리고 하성시의 하성시법원을 각각 신설하는 법안을 2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세종시, 화성시가 지방법원이 없었나 보네요. 세종시에는 세종시법원은 있었는데 지방법원 그 위 단위는 없었죠. 그렇군요. 화성시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화성시법원이 있습니다. 이게 법원이 몇 단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지방법원 있고 지방법원 산하에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뭐 있죠. 안동지원, 상주지원 뭐 그러니까요. 이런 게 다 지원이죠. 그 외에 또 시군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시군법원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우리 있어요? 우리 안동시 예를 들면 안동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입니다. 관할은 안동 영주 봉화인데 영주에 가면 영주시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소액사건 민사사건 처리하는 곳이죠.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안동 지원이 있으니까 지원입니다. 여기서 다 하고 그렇죠. 영주시 법원이 있고 봉화군 법원이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다 있는 거군요. 거의 다 있습니다. 시군 법원이 따로 아주 작은 규모로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각각 그래서 세종시는 지방법원 큰 단위죠. 그게 생겼고 화성에는 시법원이 생긴 거죠. 그게 처리했는데 이제 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사위 전체에 거쳐서 이달 중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뤄진 게 유력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상황이고 이 반면에 이제 우리 지역구 김영동 의원이 2020년 6월 30일에 발의했습니다. 그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내용으로 한 법률안인데요.
4년째 법안 심사 제1소위에 계류만 되어 있다가 이날 심사 대상에도 이르지 못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폐기 수순 밟는데요. 아우 4년째 일단은 법률안을 올리긴 올렸군요. 예, 10명 정도 올렸는데 받아 했습니다. 4년 동안 뭐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게 좀 설명드리면 이 전국적으로 지방법원이나 죄송합니다. 고등법원 또는 시법원 신설하자는 법안이 한 40-50개가 이번 20대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전부 다 하죠. 예를 들면 뭐 인천 고등법원, 천안 지방법원, 고양 지방법원 뭐 이런 각종 뭐 양산에 이런 전국적으로 이제 뭐 다 뭐 새로이 만들건 승격하자 이런 법안이 막 40개, 50개 들어왔는데 그 억수로 많은 거죠. 나 우리 지역만 이거 시급한 줄 알았더니 전국에 그렇게 많군요. 한 40여 개라고요? 예, 그거 다 올라왔는데 이제 예. 다 자동 폐기 수순 밟게 되겠죠. 그래서 뭐 좀 그런 점은 감안할 만한데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정치적 행위 다시 말해 법안을 냈다 광고만 하고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냐 허비했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뭐 좀 안타깝고 비판받을 대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게 보도에 따르면 김영동 의원실 관계자는 뭐 세종시 요번에 세종시 됐지 않습니까? 뭐 세종시는 행정수의 특수성 고려할 때 언젠가 지방법원이 생길 것이었고 100만 인구에 육박한 하성시 역시 설치의 이유가 있다면서 뭐 이번에는 경북 안동지방법원 설치가 후순위로 밀렸지만 오히려 우선순위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좀 뭐랄까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원인 분석을 하고 또 좀 시민들께 죄송하다든지 이런 멘트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뭐 우선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전신 승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통과되면 통과되고 안 되면 우선순위 올라갔다 하고. 그러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안동 지원 이거 이제 안동 지방 법원으로 승격시키는 그렇죠.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상황에 놓인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있다고 하니까 이제 법원의 관할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게 30-40개씩 30-40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22대에서도 장담 못 하겠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거든요. 저도 이번에 저는 우리 지역만 생각했는데 뭐 인천 뭐 저 고양시 뭐 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기 판정할 때 그 판단할 때 또 인구 또 따질 거 아니에요. 인구 따지고 사건수도 따질 것입니다. 접근성 따질 거예요. 맞아. 우리 같은 경우 또 지역이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건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지역은. 뭐 우리 지역 좀 이제 당위성은 인구가 800만 명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에는 지방법원이 3곳이나 있습니다. 800만 명인데 3곳이 있다. 부산 지방법원은 울산 지방법원, 창원지법원 있는데 뭐 520만 명 수준인 우리 대구 경북에는 한 곳뿐이라는 거죠. 한 2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구로 보면. 뭐 경북 북부의 경우 도청 소재지이고 또 울진, 영양, 상주, 문경 등에서 그 대구지방법원까지 가려면 너무 멀다는 어떤 점이 있어서 좀 우리 지역에 이제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힘을 만들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지역도 다 이런 논리로 좀 밀고 있어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 중앙에 당 대변인도 하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하는 파워 있다 그랬는데 왜 못했나 이런 비판도 있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책의 문제인데요. 먼저 이 왜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분석과 좀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뭐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식의 오늘 뭐 어떤 분이 그랬는데 어느 지점에 부족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과를 뭐 내가 부족했다, 우리 정부가 부족했다. 근데 어떤 점이 부족했다, 좀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부족했다 하니까 좀 안 와닿는다, 그렇죠? 아쉬웠습니다. 진정성이. 근데 좀 더 냉철하게 보면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 북부 총 4개 선거구가 있는데 거기 인구를 다 합치면 혹시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4개 선거고요. 한 대략 7-80만 명쯤 아닌가요? 이번 4월 기준으로 66만 7,991명입니다. 선거인 수만 아니면 인구가 그렇습니다. 인구가 60만. 70만이 깨졌군요. 경북 우리 안동에 지방법원이 된다 그래도 관할 지역은 결국 경북 북부에 한정되는데 그렇죠. 인구가 70만이 채 안 된다는 결정적인 좀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포항이나 경산이나 구미나 이쪽 남쪽 지역 인구가 많은 곳은 오히려 대구지방법원이 가깝기 때문에 관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점 때문에 지금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가 70만이 채 안 되니까 사건 수도 당연히 적겠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또 공업 지역이 아니라서 사건 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경제 인구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예. 반면에 청주는 85만이고 화성은 95만이거든요. 그 점을 좀 보면은 인구가 결국 인구나 사건 수가 지금 너무 문턱이 높다. 이래서 안 된 게 아닌가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일단은 첫 번째 지적할 것은 이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안동지방법원 문제는 비단 안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 전국 북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동 의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상주문경의 이미자 의원, 영주 영양 봉화의 임종덕 당선자,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박용수 의원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네 명이 항상 이런 정책적인 연대를 해서 힘을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 지방법원을 신설하게 된 세종이나 또 시법원이 만든 화성경원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밀어붙이는 게 아무래도 낫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여론전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론전. 어떻게든 가서 막 대법원 앞에서 막 빨간띠도 두르고 막 이래 하고 막 민원 넣어놓고 이렇게 걸기들 해서 언론과 이런 여론을 환기시키는 게 필요하다. 예. 이런 점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 사실 안동지방법원 성격이 현실적으로 인구 문제나 해서 어렵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예. 제2의 안을 또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2의 안이 있어요? 지법 그렇습니다. 말고? 승격 말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지방법원이 왜 중요하냐면 항소심 재판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2심 재판. 그렇죠. 2심을. 그래서 이 지방법원이 아니더라도 항소심 다시 말해서 2심 재판을 하는 사례가 국내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예. 지원에서 유일하게 항소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예외를 뒀나 보네, 거기는? 예, 그 법에 규정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관령을 넘어서 춘천까지 가기 너무 멀고 힘들다 해서 동해 지역 뭐 속초, 양양, 고성 이런 쭉 동해 지역 벨트를 다 강릉 지원에서 항소심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강릉 지원에서 거기를 다 관할하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해안 그 벨트를. 거기서 2심까지 다 볼 수 있다. 속초 지원이나 뭐 이런 다른 지원의 항소심을 강릉 지원에서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안동지방법원 성격이 만약에 딱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플랜 B라고 하죠. 네. 안동지원에서도 강릉처럼 항소심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을 개정하는 걸 요청했을 때는 여러 가지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왜냐하면 뭐 예. 그런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원을 더 늘리는 그런 것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안동지원에 예. 법원이 그 재판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왜 안동지방법원을 만들어주면 다른 것도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 다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플랜 B로 이제 안동지원의 항소심을 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보는 것도 제2의 대안이지 않느냐. 예. 이건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예. 안동지원을 안동지법으로 승격 못 시킨다면 안동지원에서 2심 재판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강릉지원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런 플랜 B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네.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자, 올해 영주시의 일자리 사업이 궁금한데요.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시 일자리 경제과 최대열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최대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영주시청 일자리 경제과장 최대열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역마다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를 위해서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한데, 자, 영주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 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도 결국 지방의 일자리 부족 현상에 큰 영향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주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2011년도부터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에는 신뢰성 있는 일자리 정보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와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취업 특강 등 심도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만큼 중요한 것이 기업의 역할인데요. 구인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구인 구직 네트워크를 제공해서 일자리 매칭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지원센터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네. 자, 영주시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그 지역에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계신데 네. 최근에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정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첫 번째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대출과 이자 차익을 지원해주는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례 보증 사업. 네. 네. 두 번째는 영주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환경 개선과 홍보 위생 설비 등을 지원하는 경영안전 지원 사업과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재창업과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과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을 지원하는 재창업과 폐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작년도 기준 매출액이 4억 이하인 관내 소상인에게는 최대 80만 원의 카드 수수료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다섯 번째는 공공 배달 앱인 먹개비 운영과 배달 앱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크게 5가지, 그러니까 네, 특례 보증 지원, 또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재창업 및 폐업 지원 사업, 카드 네. 수수료 지원, 배달료 지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군요. 네. 자, 지역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또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영주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어떤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영주시에는 청년 인구 유출은 영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청년이 대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의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기업과 구직 청년 간 일자리 불균형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영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지역 문제 해결형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양대가 선정이 되었고요. 네. 오늘 때마침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양대. 네. 예. 오늘 개소한 센터에서는 앞으로 이제 대학생과 지역 청년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지역 청년 취업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이 고민하는 취업의 어려움을 미리 인지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면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예. 이와 함께 영주시와 기업, 대학 등 협업을 통한 지역 주도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도모하는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지역과 취업 지원 기관이 협업해서 취업 역량 강화 캠프나 취업 특강, 박람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의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주시에서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쭉 설명을 해주셨고, 네. 자, 이번에 또 일자리 찾는 청년들도 있지만 창업을 또 원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또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는 이제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인건비 지원, 컨설팅 지원과 같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사업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는 네스트 로컬 사업과 경북사리 청년 실험실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크게 봤어 두 가지. 넥스트 네. 로컬 사업. 예, 이건 어떤 사업이죠? 예, 네스트 로컬 사업은 이제 서울의 청년들이 지방에 있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네, 내려서 그렇습니다. 창업해봐라. 네, 맞습니다. 예.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하라는 그런 서울의 사업인데요. 예. 지난해 영주시의 매력을 느끼고 가능성을 발견해서 저희 시의 창업을 선택한 팀이 10개 팀이 있었는데 예, 그중에서 4개 팀이 영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영주의 도라지의 우수성을 발견해서 창업한 팀명이 설 아래 팀인데요. 설 아래 팀. 예, 영주시로 이미 주소도 전입했고 사업장까지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기업들과 상생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현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성과군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팀이 이렇게 지역 내려와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4개가 이제 40개가 되고 400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이 활성화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경북사리 청년 실험실인데요. 이거는 지난해 이제 4월에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창업 지원 사업으로 프리랜서 청년이 경북에 살면서 지역 활동과 창업 경력 개발 가능성을 실험하고 지역 내 일감을 연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영주의 실험실인 그 다이닝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다이닝 프로젝트는 로컬 푸드를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그걸 상품화하고 또 F&B 브랜딩을 통해서 2개 팀이 창업하는 등 팝업 레스토랑과 플리마켓 운영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로컬 푸드를 활용한 푸드 콘텐츠 제작 과정과 맛있는 노다프 멤버십, 키친 인 더 포레스트, 또 나도 사장 챌린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일감을 연계하고요. 예. 창업의 기회를 더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네. 넥스트 로컬 사업, 경북사리 청년 실업실 이렇게 크게 와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일자리가 좀 넘쳐나는 그런 영주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향후에 또 다른 뭐 계획이나 바람 있으시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저희 시는 그 전통시장 살리기와 더불어서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또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중앙부처 공모 사업 등 이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주시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매년 수십억 원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이에 굴하지 않고 많은 청년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영주를 이끌어갈 용기 있는 청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애정 그리고 응원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주시 일자리 경제과의 최대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당선인 신분이시고 이제 의원 되시려면 한 20일 정도 네. 남았군요. 예. 5월 30일부터 바뀌는 거죠? 네. 예, 22대가 시작하는. 예. 자, 매주 이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숙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네. 지난 한 주간 당선인으로서 어떤 활동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5월 3일 날 저희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고요. 아, 예. 예, 단독 후보여서 저희가 찬반 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22대 1기 그 원내를 이끌어갈 대표단이 전부 구성이 되었는데요. 아, 원내대표단. 그거 뭐, 네. 약칭이, 있던데요? 별칭이? 무슨 기동대 있던데요? 네,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개혁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우물쭈물하지 않겠다, 기계적 중립 취하지 않겠다, 이런 과거 21대 국회를 반영하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네. 저희 여기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전부 10명인데, 네. 이번에 5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원내대표단에 합류를 했고요. 오, 많이 합류했네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26년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조직 정비가 필요해서, 당으로부터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 그리고 강화 특위위원.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지역에 행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특히 저희 원로 당원들이 좀 계세요. 원로 당원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당선자를 배출한 거였기 때문에 좀 인사드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바쁘게 또 한 주를 보내셨고, 자, 오늘 주로 할 얘기는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인데 그것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지나가죠. 어제 이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을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2-3달 정도 이제 단축이 되는 건데 형기가. 자, 저 가석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부인하고 장모는 무서운데 국민은 안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나이가 있고 이러고 거기다가 형기의 한 85% 정도를 채우면은 가석방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대상이 되는 건 맞다, 일단은. 장모가.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장모 최은순 씨의 범죄 혐의나 국민적인 정서를 생각한다면
이제 불과 한 2달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분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대법정에서도 난리를 쳤던 분 아닙니까? 기억납니다. 예. 네. 그러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가석방 결정이 국민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이거 부인하고 장모는 어버이달 맞아가지고 무섭지만,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동 아닌가. 정말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통치를 하는데 전혀 고려해야 할 국민적 관점이라는 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부인하고 장모는 무서운데 국민은 안 무섭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건 뭐 그냥 반농담식으로 조롱조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좀 뼈 있는 그런 비판이셨고 사실 저는 이게 설마 그렇게 하랴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설마. 예. 국민들 보는 눈이 있는데 설마 이제 2달 남았는데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제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모르나 봅니다. 이번에 반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최은순 씨, 이제 대통령 장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제 1년 받고 수감 생활을 한 건데 근데 이 죄목만 갖고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했을 텐데 사실은 다른 게 더 많지요. 사문서 위조 그 위조를 왜 합니까? 위조해서 어디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잔고증명서 위조한 그렇죠. 거잖아요. 위조해서 그걸 어딜 행사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근데 쏙 뺀 거죠. 행사한 거는. 네. 실제로 행사를 했고요. 그렇죠. 법원에 제출했나요 아마?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든 예. 일단 그것도 쏙 뺐고 그리고 또 이게 나가서 또 사기죄도 성립이 충분히 되는 건데 이것도 빼서 정말 아주 극히 일부 혐의만 이렇게 해서 1년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분이 비록 형을 살기는 사문서 위조 하나지만 이분과 관련된 범죄 행위가 단순히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가석방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한다면 해서는 안 될 짓이었던 거죠. 예,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다가 거기다 또 가석방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비판이 많다는 말씀이시고 이 건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 후보 시절이었나요? 예전에 뭐 검찰총장 시절이었나? 그때 왜 장모가 사기 당했다. 50억인가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과가 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 당시 포스트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TV 토론회 때 했던 TV 발언입니다. 토론회였나요? 네. 예. 얼마 안 됐군요. 예. 자, 오늘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총평 간단히 좀 해주신다면요. 그래도 저는 질문은 그래도 기자들이 꽤 성의 있게 준비를 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쭉 들으면서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들의 그 궁금함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답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새로움이 전혀 없는 기자회견? 왜 정치 패널들 사이에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약간 기대를 거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 이렇게 나뉘어서 뭐 내기를 하는 그런 것도 저는 봤는데 정말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뭐 그런 답변으로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질문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루한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자체, 기자들 질문 자체는 좀 기대에 충족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뻔하고 예상됐고 지루한 준비도 좀 부족한 그런 답변 아니었냐 그런 말씀이시고 이거 준비하는 게 뭐 시간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뉴스에서 이거 기자회견에 예상 질문들 쭉 뽑아가지고 뭐 준비한다고 해서 어제 일정을 다 이렇게 뭐 좀 정리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의 답변을 할 거라면 굳이 이번 기자회견이 취임 이후 21개월 만에 그렇죠.
그 임기 3년 차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애껴둘 필요가 있었나. 이거는 뭐 수시로 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이 정도의 답변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 뭐 소통 강조를 하는데 네. 사실 소통이라는 게 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뭐 기자들 자주 만나고 뭐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면서 뭐 대화 나누고 사실은 이게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서 대통령의 생각을 뭐 전달하는 거,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이게 소통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생각을 좀 공유하고 그렇죠. 여야 대표들 같이 만나다든지 그래서 민심도 같이 듣고 하면서 평소 대통령 생각이 민심에 따라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생각하면은 이걸 좀 바꿔 나간다든지 이게 정책에 반영된다든지 이런 게 진정한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기자회견 뭐 100번 한다고 해서 이게 소통이 될까 싶네요, 정말. 그렇죠. 오늘 근데 이제 대통령 말씀하시는 중에도 국민과의 소통은 좀 했다. 뭐 이제 총선 앞두고 사실 전국 다니면서 그 수십조 원의 이 예산을 발표하면서 내가 이런 사업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잖아요. 예. 국민과의 소통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하는 이런 소통을 조금 더 자주 갖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국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그래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저 판단의 근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분은 소통이라는 게 그 소통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아닐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할 때 그 모두 발언으로 발언을 한 내용 중에 큰 기조는 그거잖아요. 이 국정 기조를 좀 바꿔달라. 그렇죠. 이거였는데 여전히 기조는 옳다. 국민을 설득하는데 조금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를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 제가 미흡한 점이 뭔지 고민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조는 옳았는데 평가는 부족했다. 국민들의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인색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전히 이분은 끊임없이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 패배 원인 대답할 때 그 경제도 들었거든요. 경제 문제도 있었다. 근데 그 원인이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이 경제 문제에 잘 대처를 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좀 오해하는 면이 있어서 총선 패배했다. 이런 뉘앙스로 좀 들려서 그것도 좀 마음에 좀 많이 걸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특검, 김건희 특검 또 그리고 최혜병 특검 여기 아주 관심이 가는 질문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난 정부에서 탈탈 이미 털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정부 시절에 이미 자신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재밌었어요. 자신을 겨냥해서 철저한 그러니까 수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보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인데 국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두 개였어요. 최상병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두 특검의 수용 여부. 뭐라 해야 되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돼서 단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들을 본다면 지금 자신 부인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털 거 털고 과감하게 내가 이번 총선도 결과가 그랬으니 이거는 받고 넘어가겠다라는 태도여야 되는데 이미 조사 다 됐으니 이거는 의미 없다. 거기다가
뭐 수사권에서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검찰 수사 지켜본 다음에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나서서 뭘 하겠다, 이 특검을 요구하겠다라는 식의 그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야권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예, 이렇게 대답을 피해가는 것이 저는 과거 공정을 내세우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던 분이 해서는 안 될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들이 이번에 표로 심판을 했고, 뭐 여론조사에서도 다 나오는데 민심이 어떻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 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공수처 수사, 뭐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은 내가 나서서 특검 주장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자, 이거 사실상 뭐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뭐 예상대로. 그렇죠. 거부하시겠죠. 이거는 오늘 그 발언에도 보면은 실제로 이거 단순한 사건, 그러니까 이거 명백한 사건이다. 뭐 이거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이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혜병이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가 아니라 그 죽은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윗선에서 수사에 외압을 넣었느냐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압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현재.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밝히자라는 건데 그래서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권력기관도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수사 외압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약속받고 싶어서 특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단순한 최혜병의 사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진상규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걸 아주 피상적으로 이것을 훑고서 넘어가는 식으로 오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러시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죠. 뭐 동문서답한 게 몇 건 지금 생각이 좀 나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는 지시를 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뭉뚱거리면서 식사 자리에서 오해를 풀었다 뭐 이렇게 대답한 걸 봐서는 지시를 한 거 아닌가? 지시를 했다면 이거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석이 됐다는 거.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이건 민주당 임미애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